안녕하세요. 오늘 무인일주 해볼게요. 무인은 다 지금 양이죠. 양토. 무토부터 해볼게요. 무는 우리가 큰 산, 넓은 땅, 미들신, 양토 이렇게 말하죠. 목은 우리가 흔히 큰 계곡, 광곡이라고도 해요. 광곡, 넓은 계곡이죠. 아니면 나무를 뜻하니까 큰 산 아래 나무, 소나무 이렇게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장간에는 무병갑이 있어요. 무는 7일, 7일, 16일 비견이죠. 편인이에요. 편간이에요. 편자로 좀 흘렀죠. 여기서도 편관이에요. 목극토 하는 거죠. 아니다. 목극토 편관이에요. 하지만 지장간으로는 여기 병화가 화생토 해주죠. 또 장생이에요. 장생이라는 거는 갓 이제 절태양 해가지고 이제 애기 같아가지고 후원성이 있어요. 여기에 편인이 항상 이렇게 편인이라는 거는 엄마도 되고 윗사람도 되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죠. 그래서 어쩌면 이 목 자체도 어린애 같은 성분에다가 장생을 깔았기 때문에 비록 편관 호랑이 같은 거라도 어린애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속은 여린 편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무 자체가 좀 중앙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 좀 무뚝뚝한 무표정?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거기다 관을 깔았으니까 왠지 카리스마는 있을 것 같아요. 여자라면 정말 호랑이잖아요. 여장부죠. 이 호랑이를 우리가 흔히 청권성이라고 하죠. 청권성. 명예지향적이에요. 관인비잖아요. 관인상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성을 이용해서 직장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는 소리예요. 얘는 편관이에요. 화투동법으로 편인, 정인, 비견, 겁재, 식신상관이죠. 편재, 정제예요. 갑이 인에 내려오면 인이니까 이 사람은 걸록이죠. 걸록, 제왕. 장생. 병인일주 장생을 깔잖아요. 그러면 생이면 옆에는 사지죠. 식신은 경인일주 절이죠. 양가는 양을 이렇게 인종해 오는 거죠. 이 식상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도 없어요. 인종해 와서 이민일주. 병지라는 건 역마고요. 병지, 목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관이 굉장히 강해요. 인성도 요 편인도 나쁘지 않죠. 비견도 잘, 잘 사는 형제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식신상관이 약간 약해요. 목욕지가 좀
역마성의 돈이고 여자고 목욕지 사치스럽고 멋내는 그런 정제. 요게 내려오면 자예요. 얘가 내려오면은 해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볼게요. 쟤라는 거는 아버지고 처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정제는 내 여자, 편제는 망인의 여자, 애인, 아니면 돈 벌러 나가는 여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무인에서 해가 들어올 때 편제가 겁도 없이 호랑이한테 와서 인해한목을 하네요. 그 다음에 무인의 얘는 그래도 합이니까 유정하다고 보죠. 그 다음에 얘가 정제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호랑이한테 쥐가 어떻게 들어오죠? 격각이죠. 얘는 신자진으로 가고 얘는 인호술로 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얘가 못 견디는 거예요, 정제가. 그러면 요런 모습은 내 여자지만 뭔가 뭔가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여자예요. 그러면 돈을 번다는 거는 이 사람이 편제가 병지니까 굉장히 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겠죠. 뭐 멀리 있는 여자, 저기 뭐 여자 있다면 뭐 대한민국 끝까지 가서 만나려고 하겠죠. 돈도 돌아다니면서 벌려고 하겠죠. 정제라는 거는 알뜰한 돈. 식상이 절대다 보니까 이런 건 남자 입장에서는 처갓집하고 끊어진다거나 이제 멀어지는 거, 멀리 산다거나 가깝지 않은 거죠. 사주 전체 구성을 봐야겠지만 식상이 이렇게 약하고 제가 이렇게 요란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몸 쓰면서 하는 일보다는 머리 쓰면서 하는 일이 오히려 오래 간다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죠. 겁재는 사네요. 장생, 엄마의 후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장생은 항상 문곡기인과 학당기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열의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의 후원도 있고 스승복도 있고 그러면 20대 전에 열심히 공부하면 고등학교 뭐 대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분은 정관의 직업이던 직장으로서 명예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평관이라는 게 약간은 남들이 안 하는 좀 위험한 직? 운동을 해도 뭔가 익사이팅한 일을 하고 그런 걸 좋아하고 스포츠를 뭔가 카리스마 있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평관이. 예를 들어서 뭐 소방직, 군인, 경찰 이렇게 좀 또 역마잖아요. 인도 어차피 그런 인신사회 쪽이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사무직보다는 좀 활동적으로 하면서 하는 이런 직업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20대 때 공부를 안 했다. 그럼 평관하고 경찰하고는 요 공부를 했나 안 했나 차이예요. 근데 여기에서 독상고목이란 소리도 있어요. 외로운 나무라는 거죠. 요 일주는 한 38, 40대 요때라면은 이분이 이제 만약에
공부 안 하고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외로워지는 거죠. 이런 뜻이 왜 있겠어요? 물론 이 속에 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있겠지만 그래도 조열하잖아요. 이분사주에는 수가 꼭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수도 수도 어떻게 있어야 돼요? 무인. 이 사람이 무기로 합을 했어요. 자기 할 일을 못한다는 것도 되고 또 운에서 또 개수 오고 이래버리면 여자만 쫓아다니다 아무것도 못하거나 아니면 탐재개인 제다신약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개수는 좀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요렇게 돼버리면은 그래도 신원 제왕으로도 갈 수 있죠. 여기에 조금 더 조금 괜찮은 글씨가 있다면 화 뭐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운도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는 약간 신약할 수 있기 때문에 화운이 좋겠죠. 신강할 때는 이제 비겁이나 화운이 좋고 이 사람이 신강할 때는 이런 재운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주는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천일귀는 충미고요. 갑무경은 충미예요. 항상 갑무경은 천일귀인이 충미예요. 이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은 무인의 인사신이죠. 중요한 것. 인사신도 있고 인미 귀문도 있고 인신충. 인이 두 개가 있다는 거는 호랑이 두 마리가 원래 호랑이는 혼자 다니거든요. 두 마리가 다닌다. 이건 무서운 인자죠. 인사형살. 요거는 이 사람이 인호술이란 말이에요. 인호술. 인호술로 가면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장성살 앞에 사자 망이죠. 천살, 망신 이렇게 되면 이 망신살이라는 건 사화는 이 병이 내려오면 사화잖아요. 편인이잖아요. 윗사람, 스승 이런 사람들과 뭔가 망신당할 일, 트러블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신이 왔어요. 무인에 신이 오면은 요거는 지금 식신이잖아요. 인 속에 갑경충하고 무임충하고 무병갑, 무인경 어쨌든 식상이 와서 인성을 쳤잖아요. 금극목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충을 하거나 형을 했을 때는
식상은 뭐예요? 밥그릇, 뭐 자기의 뭐 기계, 아니면 종업원,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터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생사 여탈권을 가진 카리스마 있는 직업이라면 쓰겠지만, 이게 사주 구조상 너무 조열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이런 운에 휘청한다는 거죠, 산이. 이 산이 무너진다는 거는, 요게 무토가 큰 산이잖아요. 얘가 수가 많으면 홍수가 나서 이 산이 이제 토류 휩쓸려서 없어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죄다 신약이 돼요. 이럴 때는 이 사주에 이거를 좀 빼줄 수 있는 수생목, 갑이나 아니면 화창한 병화, 이 사람이 이렇게 병화가 있다는 거는 조심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재산도 좀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지지로는 미토도 나쁘지 않고 술, 이런 거는 제방 역할을 확실히 해주니까요. 이런 게 없이 그냥 수가 많다, 아 이러면은 돈 때문에 가난한 사람, 돈 벌려고 하다가 돈에 치이는 사람이죠. 그다음 목이 너무 많다. 사주에, 산에 목을, 나무를 너무 많이 심었어. 빽빽하게. 아 이러면 그늘지잖아요. 그늘지면 도둑만 꼬이는 거에 갑갑한 거예요. 도둑만 꼬이고, 어 관을 감당을 못하면, 관이라는 건 뭐예요? 관제구설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잖아요. 금이 많다는 것도 어쨌든 이 사람한테는 종업원이든 뭐든, 아랫사람, 뭐 여자라면 자식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고, 많다는 거는 어쨌든 귀신에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화가 많다는 거는 가뜩이나 조열한 사람이 화가 많다는 거는 인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인성이 많다는 거는 여기저기 선생님, 여기저기 잔소리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조언해주는 사람들, 여기저기 뭐 잘해주려는 사람들. 이러니까 받으려는 욕심만 많고, 식상이 이렇게 절테니까 베푸는 마음도 없고 이기적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외롭게 되겠죠. 진짜 독상고목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젊었을 때, 호랑이는 이제 숫자로도 38이에요. 호랑이는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지, 언제 어떻게 발톱을 내밀면은 무서운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포악하고, 어쩌면 막 명예를 너무 찾아서 권위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걸 직업으로 잘 쓰면은, 그 직업에 만족을 한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공부를 안 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했을 경우에는 40 넘어서는 외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는 수가 어떻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제자신약인가, 관이 너무 많은가. 관이 너무 많으면은 이 직장 저 직장, 자식도 여기서 낳고 저기 뭐온 데가 여자야. 그리고 어 금이 너무 많다. 그것도 이일저일하는 거죠. 이일저일하지만 내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신약일 경우에는 화운으로 갔을 때, 자기 가게라도 만약에 직업을 없다면 가게 같은 걸로라도 거기에서 돈을 버는 걸로 하거나, 웬만하면 한 25살 전에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자격증을 따서 직장을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수택 60번, 주역의 60번 수택절로 들어가더라고요.
수택절이 이렇게 되던가? 아, 참. 수택절이에요. 택은 셋째 딸이죠. 기쁨을 나타내죠. 수는 둘째 아들. 수택절. 수는 항상 이렇게 구멍활짝 숙회. 얘는 택괴, 기쁨태, 기쁨. 연못 위에 물이 찰랑찰랑 찬 거예요. 절이라는 거는 대나무의 마디절, 한 챕터가 끝나고 다음 챕터 들어가는 거. 새로운 변화의 주기도 돼요. 새로운 변화의 시작, 주기. 그리고 이 절이라는 거는 절도 전략. 물론 돈도 없진 않는데 이케가 나오면은 돈 나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와 전략을 요구하는 쾌예요. 분수를 지키고 내실을 다져서 뭔가 새로운 챕터로 나가야 되는 거. 여자와의 이성관계는 너무 푹 이게 구멍열자라 뭔가에 수라는 거는 함정같이 어딘가에 푹 집착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빠지지 말고 만약에 좋은 관계라면은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남자는 당연히 위에서 받쳐주고 어린 여자는 밑에서 기뻐하는 쾌니까. 그래서 새로운 변화고 지출이 많아진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무인일주는 약간은 조열하기 때문에 수가 있어야지, 수가 없다면은 정말 한여름에 태어나서 바짝 말랐다면 개수 정도야 그냥 날아가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지지의 자나 뭐 이렇게 좀 강력한 수기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돈도 끌어들이고 여자도 있고 화로 완전 해버리면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가 ADHI인가? 그러니까 막 한 군데 가만히 못 있고 산만하고 쓸데없는 지출하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수양해야겠죠. 일찍부터.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어. 원래 무토가 좀 무뚝뚝하고 점잖고 이런 거는 있지만,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간의 남자들한테, 나쁜 남자한테 오히려 끌리는 게 있는데 결코 편간은 편간 짓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애만 하고 약간 좀 천천히 남자를 안 뒤에 나중에 결혼하는 것도 좋고, 워낙에 카리스마 있는 여자라 여장부라 또 센 남자를 만나면 부딪힌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온순한 남자는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연애를 해봐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무인일주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